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반전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를 뺨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끼시며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 가난하게 살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가난은 쉽게 벗어날 수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 저는 수능 준비를 포기하고 취업을 해야 했어요. 대학에 가봤자 학자금 대출에 들어갈 돈이 태산이었으니 일찌감치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싶었죠. 취업반 선생님의 추천으로 경기도 사회공단에 있는 핸드폰 부품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페이는 최저시급이었고 야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이 붙는 정도였어요. 그곳엔 저처럼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나온 또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정이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게 되어서 현실을 비난하거나 괜히 엄마 탓을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공장의 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 긴장이 되거나 어려운 건 없었는데 하루 12시간을 서서 같은 동작을 하는 게 곤욕이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이 왔는데 쉬는 시간이 오면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보고 머리를 씻어냈습니다. 휴일에도 일감이 많아서 공휴일과 주말에도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휴일 특근 수당이 시급의 2배여서 쉬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갔죠. 한편 엄마는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세경아,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휴일도 없이 일해서 얼굴이 반에 반쪽이 됐다. 별소리 다 하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난 이 일이 좋아. 안정적이고 절대 잘릴 일도 없다고. 첫 직장인데 평생 직장으로 생각할 만큼 좋다니까? 그리고 요즘 뉴스를 봐봐. 대학 나와서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래. 내가 대학 포기하고 취업한 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엄마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나도 성인이고 알아서 처신할 수 있다고. 에휴, 내 딸은 나무랄 데가 없다. 어쩜 이리 긍정적이고 착할까.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엄마는 제가 새벽 일찍 출근하러 나가면 항상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곤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강산이 한 번 바뀌도록 일했어요. 30이 되도록 공장과 집만 오갔고 남자는커녕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고 돈만 벌었답니다. 친구들이 전화로 독한 년이라고 농담스럽게 말했는데 제가 봐도 참 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한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책임 반장까지 진급을 했어요. 덕분에 연봉도 오르고 힘들고 굳은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만족하며 엄마와 둘이 잘 살아가는 게 좋아서 다른 데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누가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여러 번 제안해줬는데 이상하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인연은 따로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매일 양복을 입고 타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주 제 얼굴을 빤히 보다가 어느 날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전 관심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매일 버스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백을 받았답니다. 오늘도 거절하실 건가요? 거의 10번을 고백했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커피 한 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진짜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일하는 바람에 평일에 야근하지 않는 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저와는 차이가 크게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직업도 공인회계사로 연봉이 억에 가까웠답니다. 민준 씨, 그렇게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지셨는데 저 같은 여자가 눈에 차요? 전 공장 다니는 여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요. 세경씨,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집안 배경과 직업이 중요한가요? 그렇긴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돼요.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전 세경씨가 좋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난 남자를 만나 자격지심이 있고 위축되긴 했지만
민준 씨가 배려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저의 장점만을 봐줘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데이트에서 연인이 되었고 진실된 사랑을 하며 불꽃 같은 연애를 했어요. 1년 동안 그와 사귀었는데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 사랑까지 느껴보니 인생이 더 살만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자친구인 민준 씨는 연애를 넘어서서 다른 걸 해보자며 반지를 꺼내더군요. 세경아, 나랑 결혼해주라. 난 네가 허리가 굽고 노인이 되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나의 운명의 짝이라는 걸 하루에도 수백 번씩 느낀다고. 자, 이 반지를 받아줘. 사랑해, 세경아. 민준 씨 진심이야? 난 자기가 결혼하자고 말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우린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사귀다가 결정하면 안 될까? 제가 갑작스럽다며 반지를 받지 않으려고 하자 민준 씨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세경아, 난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루빨리 너의 남편이 되어 살고 싶다고. 제발 거절하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줘. 그이의 눈물과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저도 모르게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내밀며 청혼 반지를 받아들였답니다. 민준 씨는 이에 박력 있게 저를 안아주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연신하며 평생 사랑하겠노라 다짐의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전 민준 씨를 집으로 데려가 엄마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바쁘게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멋진 남자를 사귀고 있었느냐며 깔깔 웃으시며 기뻐하셨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세경이 너 이런 남친이 있으면 진작에 집에 데리고 오지 그랬어. 쑥스러워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 민준 씨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정도냐?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고 키도 크고 듬직하다고. 그리고 직업이 회계사라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데 대단하다고. 민준군, 우리 딸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예쁜 따님을 낳아주셔서 제가 사랑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쩜 말도 이리 예쁘게 할까? 정말 마음에 든다. 참 탐나는 청년이란 말이야. 그러자 민준 씨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탐나면 저를 사위로 데려가시죠. 저희는 벌써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야? 세경이 넌 그런 중대한 일을 결심했으면서도 엄마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은 거니? 엄마 그렇게 됐어. 그래서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집안 배경도 차이가 나고 직업도 회계사라니까 좀 부담이 되네. 민준군, 부모님과 식구들이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이미 저희 집 식구들한테 세경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말해둔 상태인데 다들 저만 좋다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허락해야지. 나야 세경이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너무 반가운 일이야. 내 딸이 고생한 건 순전히 나 때문이어서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돼서 다행이라고. 엄마는 가난하게 살아온 게 당신의 탓이라며 제가 대학에 가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공장에 갇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민준 씨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세상 어떤 신부보다 행복하게 해줄 테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며 감동의 말을 전해주었죠. 그렇게 엄마와의 인사를 마치고 이틀 뒤에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예비시모와 시누이, 민준 씨 세 식구였습니다. 예비시모와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시며 환대해 주셨어요. 어서 와요, 세경씨. 그동안 민준이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시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생분도 반가워요. 민준 씨의 동생은 휠체어에 앉아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왜 휠체어에 앉아 있는지 물어보는 게 실례인 것 같아 보통 사람처럼 대해주었죠. 이윽고 주방에서 가사도우미가 밥상을 다 차렸다고 전해서 자리를 옮겨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반대한다는 말씀은커녕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경씨, 내가 말 놓아도 되지? 네, 당연하죠, 어머님. 편하게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세경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니? 네, 네. 민준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내가 수줍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가 제 볼을 어루만지며 고맙다, 새아가. 이제부터 그렇게 불러도 되지? 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이도 웃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나도 새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환영하고 축하드려요, 새언니. 아, 아가씨 감사드려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모든 게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탁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아가, 너희가 결혼하면 얼마가 됐든 우리와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조금 놀라서 민준 씨 얼굴을 보았더니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엷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집에서 한 2, 3년만 지내면 안 될까? 내 동생이 사고로 걷지를 못해서 내 도움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엄마도 내가 나가서 지내면 적적해 하실 것 같아.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자 신우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오빠, 난 괜찮아. 새언니가 우리 집에 오면 괜한 고생이니까 신혼집 마련해서 나가 살아. 민주야, 오빠는 아직 마음이 놓이질 않아. 너를 떠올리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신우이가 걷질 못한다는데 거기서 제가 싫다고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시집에 와서 지내도록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새애기가 마음이 참 예쁘네. 고마워. 대신 새애기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아니에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일을 다녀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 다니고 있다는 공장 그만두면 안 되겠냐? 공기도 안 좋은 데서 그만 고생하고 우리랑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애기도 갖고 하려면 몸 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냐? 글쎄요, 어머님. 제가 다니는 회사가 10년이나 다녀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언니가 일을 그만두는 게 쉬운 일이겠어? 엄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생길이 훤하잖아. 엄마랑 오빠 수발을 들어야 하잖아. 솔직히 난 언니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거 내키지가 않아.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발을 들다뇨? 어머님이랑 민준 씨가 어디 안 좋으시기라도 한 거예요? 신우이의 의미심장한 말에 질문을 던졌더니 심오한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발이라니? 난 새애기한테 고생시킬 마음 없다. 민주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해서 새언니 불편하게 하니? 안 되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 나가봐라. 민준이가 새애기 집에 바래다 주고 와. 알았어요, 엄마. 그럼 이만 가볼게요. 세경아, 나가자. 벌써?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결혼하면 매일 볼 텐데 뭐가 아쉬워. 얼른 가자. 그렇게 급하게 인사를 하고 예비시 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신우이가 말한 수발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민준 씨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아가씨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수발을 드는 게 걱정돼서 한 집에 사는 걸 반대한댔잖아. 민주 걔가 원래 남 생각을 많이 해. 자기가 우리 집에 와서 시집살이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한 소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야? 아가씨는 마음이 진짜 따뜻한 사람 같아. 그런데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민주가 고등학교 때 뺑소니를 당했어.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지. 그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민주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민주 옆을 떠나는 게 싫어서 독립도 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산 거야. 그랬구나. 어쩐지 자기 회사가 집에서 거리가 꽤 멀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결혼하면 아가씨를 많이 도와드릴게. 저는 신우이에게 연민과 애정이 생겨서 시집살이를 하기로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시 댁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민준 씨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 아가씨 드리려고 티셔츠 샀는데 이번 주말에 갈까? 아니야. 민주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바쁠 것 같아.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직접 옷도 선물하고 병원도 같이 갔다가 수다 떨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야, 가봤자 고생만 해. 결혼해도 민주 병원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난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막는 거야?
나중에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더 친해져서 질투나게 하겠어. 으이구, 벌써부터 며느리 옳게 노릇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마음씨까지 고운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을 거라고. 나야말로 자기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믿기지 않아. 내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서로를 추켜 세우며 결혼하기로 한 걸 잘한 결정이라고 연신 말했습니다. 여하튼 민준 씨가 계속해서 시댁에 가는 걸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특히 시누이에게 정도 많이 가고 대화도 잘 통할 것 같아 입이 근질거렸어요. 민준 씨는 상견례 때 볼 거고 또 결혼하면 매일 볼 텐데 벌써부터 시집에 놀러 갈 게 뭐가 있느냐며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말을 돌렸네요. 그러다 아주 우연히 시어머니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반가워요.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니 2배로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양 아연실색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안 반가우세요? 곧 어머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저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아니야, 새아가. 내가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라 몸에 기운이 없어서 그랬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마.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건까지 쓰고 계시네요. 머리를 다치신 건가요? 아니다. 감기 몸살로 다녀온 거야. 두건은 요즘 노인정에서 유행하는 거라 나도 써본 거다. 아, 감기셨구나. 어머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랑 같이 택시 타고 가요. 시어머니는 강하게 손사래를 치며 당신은 괜찮으니 제 갈 길을 빨리 가보라고 밀어내셨습니다. 여러 번 같이 택시에 타려고 해봤는데 연신 거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길에 시어머니를 두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민준 씨처럼 시댁에 가는 걸 몸서리치게 싫어하셔서 다른 이유라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으로 두고 한 번은 시댁에 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민준 씨에게 말하지 않고 길에 올랐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시댁 앞에 다다랐는데 아파트 입구에 휠체어를 타고 혼자 있는 시누이를 발견했어요. 주말이고 식구들이 다 있을 텐데 왜 혼자 거기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아가씨! 어머, 새언니, 여긴 웬일이에요? 혹시 저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네, 아가씨랑 밥도 먹고 수다도 떨려고 왔어요. 그런데 혼자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오빠 만나러 가요. 민준 씨를 만나러 간다고요? 집에 없어요? 민준 오빠 말고 민수 오빠요. 민수 오빠라뇨? 질문이 끝나자마자 장애인 승합택시가 도착해서 대화가 끊겼답니다. 언니, 저 지금 가봐야 하니까 수다는 다음에 떨도록 해요. 집에 식구들 있으니까 재밌게 놀다 가세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가씨. 결국 민수 오빠가 누군지 못 듣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연 민준 씨는 크게 놀라며 왜 찾아왔느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왜 연락도 없이 와? 결혼하면 같이 살 건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고. 민준 씨, 나는 식구들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온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성질을 내? 미안해. 내가 많이 피곤해서 그랬나 봐. 들어와. 그런데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셔. 아직도 감기가 낫지 않으신 거야?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감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시네. 그래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민준 씨와 둘이 앉아서 대화 몇 마디를 나누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말한 민수 오빠가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아까 아파트 입구에서 아가씨 만났어. 듣기로는 오빠를 만나러 간다던데 민수 오빠라고 자기한테 다른 형제가 또 있던 거야? 민준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민수. 우리 사촌 동생이야. 민주를 많이 예뻐해주는 친구인데 여동생이 가끔 혼자 만나러 가. 그런 거야? 그럼 자기가 데려다 주지. 왜 혼자 보내? 나도 피곤해서 쉬려고 그런 거지. 어쨌든 우리 상견례 일주일 남았으니까 준비할 게 뭐가 있는지 얘기나 해보자. 저희 두 사람은 식당을 같이 알아보았고 괜찮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피곤해 보여서 시댁에서 나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한편 저희 엄마는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 친구분들과 지인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청첩장이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경아, 예식장 구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청첩장은 왜 아직인 거야? 아, 예식장은 구했는데 날짜를 고르고 있어. 토요일이 좋을지 일요일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이 의논해서 골라보자. 나는 토요일이 좋을 것 같다. 요즘 다들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이 오기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겠네. 그럼 엄마가 시어머니랑 잘 이야기해서 결정해줘. 나랑 민준 씨는 어른들 말씀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 시집살이 하는 거 괜찮겠니?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재밌을 것 같아. 어머님도 좋고 아가씨는 더 좋아. 직장도 그만둘 생각이야. 민준 씨가 앞으로는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라네. 어이구, 우리 사위가 그렇게 말했어? 잘 됐네. 엄마는 네가 공장 다니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차라리 시집살이 몇 년 하다가 분가해서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를 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다가와 양가 식구들이 한정식 집에 모였어요. 민준 씨가 시누이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노인정에서 유행하다던 두건을 쓰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저희 딸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시어머니 역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야말로 감사드리죠. 시집살이를 결정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고운 애가 우리 식구가 된다는 것에 얼마나 기쁜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답니다. 라며 기분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코스로 나오는 음식을 맛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당장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으니 혼수와 예당 같은 것도 모두 생략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신혼집과 혼수를 당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덧붙이면서 시집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늘 밝게 웃던 시누이였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 잠시 생각했지만 시누이 성격에 그럴 리가 없어서 무슨 고민이 있는 거라 확신했죠. 아가씨, 어디 불편하세요? 낯빛이 좋지 않아요. 언니,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 좀 화장실에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같이 가요, 아가씨. 시누이의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저더러 문을 잠가달라고 하더군요. 언니, 문 잠가요. 제가 기니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들려줄 게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새언니, 저희 식구가 새 식구로 알고 계셨죠? 네, 어머님이랑 민준 씨 그리고 아가씨까지 새 식구 맞잖아요. 아니에요. 제 위로 민수 오빠라고 한 명 더 있어요. 아, 민준 씨 말로는 사촌 동생이라고 했는데 친오빠였어요? 전 당연히 언니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엄마랑 오빠가 대화하는 걸 듣고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당장 도망가요. 시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녹음된 음성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끔찍한 반전 그 자체였어요. 엄마, 세경이 다 넘어왔어. 이제 결혼할 여자를 찾았어. 그래, 그럼 엄마가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여자를 꼬시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별 볼 일 없는 공순이년이 튕기기를 얼마나 튕기든지 애를 먹었다니까. 그냥 웃기네. 공장 다니는 공순이 주제에 회계사 남자를 거부한 거야? 가난하고 만만한 년이 우리 같은 부잣집에 시집 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지 어디서 꼬리를 흔들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녀 하나 건졌잖아. 위안 말긴 엄마 간병하고 자폐아 동생 민수를 평생 시중들 년을 말이야. 나는 얼마 못 사니까 병시중은 길어야 1년밖에 하지 않을 거다. 대신 네 동생 민수는 평생 돌봐줘야 해. 네가 기강을 확실히 잡아서 시녀로 세뇌를 시켜버려. 알겠냐? 걱정하지 마. 그녀는 나한테 정신이 팔려 있어. 민수 보모로 평생 부려먹을 년이니까 아무런 걱정하지를 마셔. 두 모자의 대화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 남편이 공장 다니는 저를 꼬신 이유가 일부러 가난하고 배경이 좋지 않아서랍니다. 위안 말긴 시어머니 수발을 시키고 자폐아 시숙의 보모로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한 거죠. 민준 씨는 애초부터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오롯이 식모이자 시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배신감의 분노가 치솟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조금 남은 사랑과 애정이 모두 나가 떨어졌답니다. 민준아, 혜진이 아직 만나니? 만나고 있지. 우린 여전히 서로를 사랑해.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라. 민수랑 내가 짐이 되어 결혼을 포기한 거니 얼마나 미안한 줄 모르겠다. 혜진이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해. 다만 부모님 반대가 완강해서 결혼을 포기한 거야. 우린 평생 연애를 하기로 했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세경이를 우리 집 붙박이 식모로 부려 먹으면서 계속 혜진이랑 사랑을 이어갈 거야. 그래, 공순이 년은 고생해도 싸다. 쥐뿔도 가진 거 없는 년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주 억울했다고. 그런데 그녀는 우리가 진짜 지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하는 줄 알지? 진짜 꿈도 야무지다. 그런 년은 심하게 굴려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걔처럼 부려먹어라. 네 동생 민수 보모 노릇을 똑똑히 하게 만들어야 해. 그 가스라이팅 알지? 제대로 세뇌시켜서 꼭 절대 복종하는 시녀로 만들란 말이야. 알았다니까. 이미 공순이 년이 나한테 하는 거 봤잖아. 우리 집에 오고 싶어서 지랄하는 거. 봤지? 게다가 노예 근성이 있어서 반기 들지 않고 입 다물고 아주 잘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셔. 그럼 나는 니들 결혼하면 집에서 요양해도 되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해 줄 게 없다니까. 공순이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쉬어도 되냐고. 그럼 그년이 엄마의 손발이 돼줄 테니까 실컷 부려먹고 지내셔. 괜한 화풀이도 막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셔서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야. 엄마, 부디 오래 버텨줘. 그래, 버티는 데까지 버텨볼게. 수발드는 년이 잘만 해주면 의사가 말한 기간보다 더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네 결혼식에 민수를 데려오면 안 되겠지? 신혼여행 간 사이에 민주 시켜서 데려오는 게 좋겠어. 공순이 년이 우리 집에 와서 조금 놀라긴 하겠지만 결혼식까지 했는데 공순이가 어쩔 도리가 있겠어?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지도 양심이 있으면 닥치고 살겠지. 우리 아들은 엄마 닮아서 머리가 참 좋단 말이야. 이제 사흘 남았구나. 결혼식만 지나면 모든 게 순조로워질 거야. 휴, 빨리 민수를 봤으면 좋겠다. 정말이지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암투병하는 것과 자폐아 동생을 감추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신우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제가 제대로 사기 결혼을 당하는 것 같아 이를 알린다고 하더군요.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다 알고 결혼하고 몇 년 뒤 분가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3일 전 엄마와 오빠 대화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녹음을 한 거예요. 언니 죄송해요. 아가씨가 왜 죄송해요? 저한테 진실을 밝혀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가씨, 저 이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제대로 응징해야겠어요. 새언니, 많이 화나셨죠? 언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전 가만히 있겠어요. 아가씨는 들어오지 말고 여기 계세요.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럼 들어가서 실컷 욕하고 오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진짜 내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에 있던 마대자루를 들고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아가, 왜 혼자 들어오니? 우리 민주는? 또 손에 든 건 뭐냐? 마대자루는 왜 들고 온 거야? 저기요, 부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두 모자의 물음에 저는 마대자루의 걸레 부분을 발로 밟아서 부러뜨리고 막대기가 된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암덩어리들아! 나와 우리 엄마를 가지고 놀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세경아, 너 왜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는 신우이의 핸드폰 녹음 파일을 크게 틀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몽둥이를 들고 온 이유지. 다 같이 들어볼까요? 두 모자와 친정엄마는 조용히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분노한 엄마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이성을 잃어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테이블에 있던 김치를 들어 민준 씨의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자식아! 감히 내 딸을 농락하다 못해 시녀로 들일 계획이었다고? 안마에게 놓친 내 수발 들게 하고 자폐아 동생 보모로 쓰겠다고? 또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는 중이라니 이게 말이 돼?
장모님 고정하세요. 처음엔 저도 세경이를 식모겸 보모로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제 동생은 따로 보모를 붙여줄 생각이었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네 주둥이로 말했으면서 끝까지 계속 속이려고 해. 장모님,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도 사랑하고 세경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곧 정리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사돈, 고정하세요. 제 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벌을 받으려면 제가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제 아들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그래, 안마애기 환자라고 내가 가만둘 줄 알았냐? 아무도 네 수발 못 들도록 오늘 제사를 치르게 해주마. 이리 와, 앞덩어리야. 엄마가 시어머니의 두건을 벗겼더니 머리카락 한 올도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동정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시모의 귀를 잡아 비틀고 온몸을 꼬집어 줬습니다. 사돈 아파요. 남아에게 환자예요.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면 사돈을 뭐로 보겠어요. 야, 이년아. 내 딸한테 사기 쳐먹은 년이 안마이기든 식물인간이든 무슨 상관이야? 첫 맞아야 하려는 내가 답이야. 엄마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동안 저는 부러진 마대자루 몽둥이로 민준 씨의 몸을 두들겨 패줬습니다. 세경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겠어? 해결되는 게 왜 없어? 그동안 네가 속인 대가로 몽둥이 찜질을 받는 거라고. 자기야, 이러지 마. 그동안 날 패고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그래. 자기한테 나는 구세주 아니야? 나 같은 부잣집 도련님을 네가 무슨 수로 또 만나겠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랑 결혼할 거라 생각한 거니? 부잣집 아들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너 같은 쓰레기는 트럭으로 줘도 안 가져. 두 모자는 저희 모녀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답니다. 이 녹음 파일로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에 알릴 거야. 당신들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자기야,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자. 어?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위자료라도 줄게. 넌 이 상황에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네가 원하는 게 돈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너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다 돈이었잖아. 그래서 시집살이도 흔쾌히 한다고 한 거잖아. 이 자식이 다 지 같은 줄 아나 보네? 너 같은 놈은 개망신을 제대로 당해봐야 해. 엄마, 경찰 불러. 이미 불렀다.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세트로 쳐넣자고. 뭐라고요, 장모님? 경찰 불렀어요? 이를 왜 키우시고 그러세요? 이를 키웠다고? 내 딸을 너한테 시집 보냈더라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자 민준 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세경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제발 신고를 취소해주세요. 저 회사에 알려지면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네는 어차피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잖아. 다른 거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제 동생들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해요. 걔네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제가 직장을 잃으면 큰 돈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자네 사정이고 우리는 피해당한 사실을 널리 알려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거야. 너희 두 년놈 꼭 벌을 받게 할 거라고. 엄마와 제가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민준 씨 옆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세경아, 모든 건 이 못난 년이 시킨 일이야. 얼마 안 있음 죽는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야, 이년아. 니년 죽을 때까지 피를 말리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니년 죽으면 지옥에 보내달라고 저주를 퍼부을 거야. 니들 사람 잘못 골랐어. 아주 아작을 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게요. 걷지 못하는 제 딸과 자폐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제가 죽일 년이지만 제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간장 종지를 시어머니 면상에 뿌렸습니다. 이 새까만 남덩어리 년아! 자식 팔아서 이 상황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어림도 없다, 이 우라질 년아! 이윽고 경찰관 셋이 저희 방으로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해 어리둥절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고 두 모자의 사기 공모를 알렸습니다. 경찰들은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고 했어요.
그래서 양가 식구들 모두 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시모와 민준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게 없어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훈방 조치를 내렸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두 모자는 식당에서 비굴했던 모습을 지우고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대더군요. 아, 그거 참 내가 아까 위자료 준다 했을 때 받는다고 하지 그랬어. 이게 뭐냐? 어? 괜히 경찰서에 와서 시간만 뺏기고 뭐냐? 어쨌든 우린 아무런 죄가 없으니 니들 모녀한테 보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게 말이다. 가진 거 없는 것들이 꼭 저렇게 무식하게 나온다니까. 조용히 돈 몇 푼 받고 떨어졌으면 손해는 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저것들 이겨먹으니까 암이 낫는 기분이다. 어서 가서 밥이나 먹자, 아들. 저와 엄마는 두 년놈에게 벌을 주지 못해 아쉬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계법인에 편지를 보냈고 공인회계사 모임 온라인 카페에 두 모녀의 계략과 녹음 음성을 올렸어요. 소문은 급격하게 퍼져나갔고 며칠 만에 회계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시모는 의사가 말한 시한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지옥으로 떠났어요. 민준 씨는 남은 재산을 동생들을 위해 남겨주고 시골로 떠났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간 건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서 도망을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고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게 되었답니다. 모든 소식은 신우이에게 전해 들었네요. 언니, 오빠랑 엄마랑은 악연일지라도 저는 언니와 인연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 아가씨잖아요. 가만히 눈 감아줘도 되었을 텐데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해줘서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언니,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만 좋다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를 보면 민준 씨가 생각나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떠올라요.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악수 한번 하고 떠나세요.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잡아주고 잘 살라고 속삭이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공장에서 반장으로 계속 일하게 되었고 5년 뒤인 35에 퇴직을 했답니다. 퇴직금이 꽤 많았고 모아둔 돈도 꽤 많아서 그 돈으로 엄마와 함께 식당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드시고 배달도 수없이 밀려와서 종업원을 3명이나 뽑아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힘들고 가난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 10,000원을 쓰려면 하루 동안 고민하고 쓸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것도 잘 먹고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를 마음껏 즐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가난했던 저에게 찾아온 사랑과 배신과 사기, 그리고 시원한 복수까지 서슴없이 고백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사실 민준 씨 이후로 만나게 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부잣집 도련님이라 결혼은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에 속은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으로 아주 조금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람 캐릭터들이 둘이나 있네요. 엔딩에서 처절하게 벌을 받았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재밌고 속이 시원하셨죠? 그럼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사연자에게 응원까지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사랑 이루세요.